바로 보내드리는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25일 북한이 동해 쪽을 향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로 알려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외교 안보 상황이 출렁일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워싱턴을 연결해 미국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현 특파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래 첫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북한의 무력 시위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내놨죠. 네,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미리 준비한 듯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동맹들과 북한 문제 해법을 가다듬고 있는데 이번처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추가 도발로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시에 외교적 해법도 추구하고 있다. 즉 대화에 나설 거란 발언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비핵화의 최종 결과가 돼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붙었습니다. 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과 동맹들이 논의 중인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까지 드러난 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의 방향은 동맹과 함께 압박을 병행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이번 기자회견에서 북한 위기를 외교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만큼 다음 달 초로 예정돼 있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워싱턴에서 이뤄지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 간 만남을 통해 구체적인 대북 정책 방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북한과 미국 이 두 나라 간의 협상 움직임은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 수면 위로 드러난 협상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바이든 정부가 이른바 뉴욕 채널로 불리는 비공개 외교와 정보 당국 간 물밑 접촉 등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북한이 반응하지 않았는데요. 그 연장선상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어떤 창구를 활용하느냐는 이런 형식보다 체제 보장이라는 북한의 요구를 현재 북핵 해법과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이냐에 대한 미국의 결단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소식 고맙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이 미사일 발사 소식 듣고 놀란 분들 계실 겁니다. 네, 더군다나 이 북한이 순항 미사일이 아니라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에서 좀 더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이 순항 미사일하고 달리 네.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 하늘 높이 치솟아 올랐다가 직선으로 내리꽂는 그런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원이 좀 다르거든요. 이 순항 미사일이 야구공 같다면 사실은 탄도 미사일은 이 투포한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거리가 얼마든 어쨌든 안보의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고요. 그리고 위협의 요소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갑작스러운 도발은 아니다. 전조 현상이 있었다라는 분석도 나왔죠. 네, 지금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고 처음이지만은 순항미사일은 이제 두 차례 있었죠.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있었고요. 그리고 3월 21일에 있었고, 특히 이제 3월 21일에 이제 발사하기 전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그런 경고를 했어요. 미국에 앞으로 4년 동안 발편잠을 자고 싶다면 잠 설칠 일거리를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죠.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처음은 순항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그다음에는 탄도미사일로 도발의 강도를 높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긴장을 고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은 매우 높고요. 특히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달 8차 당대회 후에 열병식에서 보여준 그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KN-23의 개량형으로 보이고요. 네. 또 더불어서 오늘 그 국방 분야 최고 실세인 북한의 그 리병철 당 비서가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 담화 내용을 보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암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건 앞으로 좀 많이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너무 큰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보도에서도 봤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 미국의 어떤 정책 방향을 얘기를 했고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북한 담화에서 보는 것 같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도발하고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고 또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서도 지금 행정부 초기인데 유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강 대 강 그 서로 간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다시 한번 한반도의 긴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이 이토록 도발을 강행하는데 이유가 있을 텐데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이러는 걸까요? 이 북한의 정확한 속내는 아무도 모를 텐데요. 다만 북한의 경제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경제 제재랑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은 좀 가능하겠죠. 2006년에 북한이 유엔과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중국이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코로나19로 그 국경마저 지금 현재 닫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 10명 중에 6명이 지금 현재 식량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북한의 경제 사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근데 사실 뭐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도 문제긴 한데 근본적인 것은 이제 체제 보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검토하고 자신들의 이제 전략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마 북한 측에서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함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니까 이렇게 뭐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압박을 하는 그런 의도일 수도 있긴 합니다. 뭐 따지고 보면은 오바마 행정부가 출발하던 이제 2009년이라든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바로 직후에도 뭐 이런 일은 있었죠.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모로 북한이 노렸다는 건데 국제사회의 우려가 무척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대북 제재위원회가 소집됐죠?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소집이 됐는데요. 제재위원회 위원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사를 했고 그리고 다음 주에 비공개로 다시 한번 모이기로 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안보리가 대사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비중이 있지 않느냐. 제재위원회는 그에 비해서 좀 비중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염려가 좀 있는데요. 네. 저는 그 바이든 행정부가 좀 실리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보리로 갖고 가면은 지금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에 굉장히 관계가 안 좋지 않습니까? 어떤 제재의 추가 제재라든지 결의안 같은 경우에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럴 바에는 제재위원회에 가져가서 북한이 어떤 제재를 위반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 제재의 틈새를 막는 그런 실리적인 것을 바이든 행정부는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네. 미국에 이어서 유럽도 안보리의 회의를 소집 요청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북한의 추가 도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제 간의 공조를 좀 긴밀히 하자 이런 뜻이 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다음 달에 이 김일성 이 생일이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생일 전날에 이 순항 미사일을 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강도 높은 추가 도발이 또 있지 않겠느냐 이런 네.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지금 미국이 사전에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를 했었고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가 무력 도발을 한 거잖아요. 바이든 정부로선 대북 정책을 짜는 데 있어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뭐 그렇지만 뭐 예상하고 있었던 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북한 측에서 뭐 ICBM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핵실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하지 않는 한 여러 가지 도발이 있어도 좀 눈 감아주는 편이었거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배하는 행위가 있다면은 그거에 이제 적절한 대응을 분명히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특히 이제 북한 정책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아마도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아주 강경한 대응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 문제를 아주 강력하게 제기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중국 예전에도 중국의 사기업을 통해서 돈들이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그렇군요. 샅샅이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예. 제재라는 것이 그냥 상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칙에 맞춰서 강경하게 나갈 것이다라는 예, 거죠. 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더불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한 그런 이른바 탑다운 방식을 선호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실무 그런 회담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또 하나는 확실한 완전한 북한 비핵화가 목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네. 협상이 시작이 돼서 실질적으로 비핵화 과정에 들어간다면 사실상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일정 수준 또 바이든 행정부도 수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대치 상황에서 우리의 역할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김지윤 박사님. 사실 지금 이제 상황이 중국하고 북한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지금 더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또 얼마 전에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과 또 시진핑 주석 둘 사이에 어떤 뭐 구두 친서를 교환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확실하게 이제 북한은 이제 중국 쪽으로 서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는 중국이 암묵적으로 승인을 해주지 않았으면은 하기가 어려웠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사실 한국이 뭐 북미 대화를 촉구하는 것은 좋지만 좀 더 현실적인 판단을 통해서 한미 동맹을 강화를 하고 또 간극이 있다면 그걸 좁혀나가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원곤 교수님은 어떻게 지금 보시나요?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북한, 중국, 러시아가
뭉쳐서 미국과 대응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3개국이 한국을 보는 것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 한국이 약한 골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수출이 4분의 1 이상의 의존을 하고 있고 또 북한에 대해서 포용 정책을 하니까 이들 국가가 생각하기는 한국을 거기서 빼낼 수 있다. 그런 또 의도도 있다라고 생각이 네. 되거든요. 지난 23일 러시아 세르게이 외무장관이 방한을 했는데 그때도 약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우리 정부가 아주 명확한 원칙을 갖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은 대한민국을 이만큼 발전시키고 또 우리 안보를 보장해주는 이른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원칙이거든요. 그 원칙에 따라서 수세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북미 간의 강대강 대결 우려가 커지고 있는 듯 싶습니다. 이 속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